봄바람이 살랑살랑 발길을 재촉합니다. 오늘 목적지는 진도 앞바다에 있는 조도군도. 마치 새떼처럼 섬들이 무리지어 있는 곳이랍니다. 한국인의 밥상을 하면서 섬을 참 많이도 돌아다녔습니다. 뭔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음식을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너무 흔하기에 무심코 지나쳤던 그런 음식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 섬이 아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섬에 간다니까 생선이나 해산물 같은 걸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요 뭘 찾아가냐면 무 수확 현장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무 생각을 하니 침이 고입니다. 조무래기 시절 금방 밭에서 뽑아먹던 아삭아삭하고 달큰한 무 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날로 먹어도 좋고 삶아 먹어도 좋고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리며 수없이 밥상에 오르내렸던 음식. 늘 조연인가 했던 무가 오늘은 이 밥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백길로 40분을 달려 군도의 어미섬 조도에 내립니다. 귀동량으로 들으니 이 섬에는 고기 잡는 어부들보다 농사 짓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논밭이 비옥한 데다 육지보다 따뜻한 해양성 기후라 사계절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매서운 꽃샘 추위 속에도 무청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조도에는 요즘 무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게 조도무예요? 네. 이 무청은 이렇게 짧구만. 이게 올해 날이 추워서 안 길었어요. 자, 이렇게 막 그래요? 길게 길어요. 이렇게 크고요.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네. 이파리가 자라지는 못했거든요. 아이고 잘 자르셨네. 아삭아삭하죠. 아주 부드럽네요. 네. 맛은 둘째 쳐놓고 이빨 나쁜 사람도 먹을 수 있겠네요. 배 안 먹고 무 먹는다고 해요. 달아요. 배 안 먹고 무 먹는다. 요즘 며칠 감기 때문에 입이 바짝 마르던 참이었는데 갈증이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무 맛이라니 참 맑은 공기와 어울려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조도 사람들은 지금 수확하는 무가 인삼만큼이나 몸에 좋다고 해서 동삼이라고 부른답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김장철에 맞춰서 무를 출하합니다만 이 동삼을 얻기 위해 한겨울 추위도 참아가며 무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무슨 가을에 한데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 우리가 9월 20일에 파종을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3월 초에 지금 수확을 합니다. 아까 쑥쑥 뽑으시던데 무가 그렇게 잘 뽑혀요? 네, 한번 뽑아보세요. 필요 없어서. 아 이거 금방 빠지는구만. 쑥 크고 그냥. 네. 이게 옛날에 아주 미인모고는 전부 무와 많이 비교했어요, 그죠? 이 몸이 좀 좋은 여자들 보면은 이거 형체가 무야 뭐 이러고 말이야. 아이고 탐스럽게 자랐네. 얼씨구 좋다. 무 뽑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모래가 적당히 섞인 토질 덕분에 당도나 아삭거리는 맛도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지금 무 수확하는 곳이 제주도와 진도뿐이라 희소 가치가 높답니다.
맛이 그 다른 무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타 지역에는 지금 현재 다 보관하기에도 땅속에 파묻어 놨는데 아하. 여기는 지금 저장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맛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수확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 선도가 강하다, 선도가 좋다 이거죠. 그래서 신선하다고. 신선하다고. 또 먹어. 사각사각한 맛에 자꾸만 손이 갑니다. 나도 하나 깎아볼래. 이게 저 뭐야? 단단하지가 않아서 좋은 것 같아. 사람뿐 아니라 무도 시련을 이겨내야만 제대로 맛이 든다니 뿌린 만큼 거둔다는 자연의 섭리가 참 오묘합니다. 네, 금방 뽑은 무로 동네 아낙네들이 새참을 준비합니다. 비금도에서 시금치에 무쳐 먹는 간재미를 조도에서는 무에 무쳐 먹습니다. 10년 전 시동생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섬에 들어온 양평댁 윤현숙 씨. 처음엔 이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답니다. 말도 잘 뭐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 많이 놀림 당했어요. 이 시동생들이요 맨날 못 알아듣는다고 맨날 놀렸어요. 처음에는 좀 후회를 많이 했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정 들어갖고 살다 보니까 좋아졌어요. 지금. 그래도 섬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건 음식 덕분이었습니다. 섬에 들어와 처음 접한 음식이 바로 이 새콤달콤한 간재미 무침이라는데요. 알싸한 무의 매운맛이 간재미의 비린내를 잡아주기 때문에 깔끔하고 담백한 회무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도 토박이보다 더 맛나게 무쳐낼 정도가 됐다는 윤현숙 씨의 간재미 무침. 아삭아삭한 무와 쫄깃한 간재미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궁합을 이룹니다. 전라도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보리순도 도시에서 살던 현숙 씨에겐 생소한 재료였습니다. 지금은 무농사를 많이 짓지만 곡식이 귀했던 시절엔 지금의 무밭이 온통 보리밭이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네, 새참 가져가려고 빈대떡 하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이런 거 해 먹었죠. 여기서도 이게 먹을 게 옛날에는 구했죠. 그래갖고 보리 같은 걸로 갖고 많이 해 먹었죠. 우리는 그 전에 가인할 때 이 보리밭에 놓은 보리밭으로 이것을 둘러러 가 이제 네. 다금지 들고 칼 갖고 와서 두르고 이제 멀마들 친구들은 네. 저 바깥에 한 пт에다 씌워놓고 네. 만약에 지인네가 오면은 네. 싹 그라라게 이제 말로 싹 그라라면 싹 도망가라고. 예, 그만해도 썩었어. 보리수는 홍어 애국이나 된장국에 주로 넣습니다만 무전에 부칠 때 넣으면 빛깔도 예쁘고 구수한 맛이 더해집니다. 무가 듬뿍 들어간 무전은 밀가루 음식이 잘 받지 않는 사람도 먹고 탈이 날 염려가 없다고 합니다. 무가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윤현숙 씨의 고향인 양평 음식과 가장 비슷한 게 무생채입니다. 하지만 여기선 굴도 듬뿍 넣고 이름도 좀 다르게 부릅니다. 경기도에서 이걸 저기 생채라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걸 화초지라고 그래요. 예, 굴이 많이 나니까 굴도 많이 들어가요. 요리마다. 뭐 빈대떡을 해 먹어도 들어가고 뭐 구 된장국 끓여도 뭐 들어가고 굴을 참 흔한 편이에요. 많이 들어가요. 많이 나고요. 밥 한 그릇 있으면 양푼에 넣고 쓱쓱 비벼 먹고 싶네요. 봄철 입맛 되돌리기에는 그만인 것 같습니다.
맛난 음식을 잔뜩 챙겨들고 무밭으로 간 윤현숙 씨. 시동생들을 불러 모읍니다. 숯불한테 참 잡고 가시오. 일이 꼴라면 10분 하고. 헌봉 씨와 헌석 씨 형제에게 윤현숙 씨는 엄마 같고 친구 같은 형수입니다. 그래도 한 잔 먹고 해야 신이 나지. 자, 은사 아빠도 한 잔 하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무농사도 집안일도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섬으로 들어와 부모님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이 바로 형수였습니다. 천성이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과 나눠 먹기 좋아하는 아주 괄괄한 사교적 성격입니다. 뻗치게 일하다가 또 셀참 오면 셀참 먹으면서 쉴 수도 있고 또 막걸리 한 잔 하면 아무래도 손이 더 가볍죠. 그게 시골 사는 재미죠. 일세참 먹고 일하면서 즐겁게 같이 맛있게 먹고 그런 게 시골의 맛이죠. 시동생들과 무농사를 지은 지 이제 10년. 수확한 무를 실어보내는 윤현숙 씨 마음은 공들여 키운 자식 세상에 내보내는 것처럼 흐뭇합니다. 노총각이던 시동생들도 이젠 오손도손 가정을 꾸리며 튼실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해 놀아 그냥. 하루 쉬어. 해종일 밭에서 무와 씨름하던 명지마을 할머니들. 집에 들어와서도 또다시 흙 묻은 무의 통통한 다리를 매만지며 다듬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손을 놀려 두고두고 먹을 잔거리를 장만하신다는데요. 나무젓가락 크기로 굵직하게 무를 썰어서 무말랭이를 만듭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커야 돼요. 너무 얇으면 물이 많아서 이거 너무 자라요. 그렇게 조금 무가 통통해야 멀려놔도 이런 정도 돼요. 썰어서 말리기만 하면 되니 참 쉬워 보입니다마는 노련한 살림꾼이 아니면 결코 맛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또한 무말랭이입니다. 물을 말릴 때도 그러면 이렇게 양지보다는 음지가 더 좋은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뱃이 좋아요. 아, 더 좋나요? 네, 뱃이 좋아요. 빨리 말라야 되죠. 바람 불 때가 제일 그러고 무는 썰은 가정에 비가 오고 그렇게 맞으면 또 아주 안 좋아요. 비가 안 맞고 그대로 멀려보내야 돼. 무말랭이 특유의 고도란 식감을 내기 위해서는 말리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햇빛에 잘 말린 무말랭이는 노란 황금빛이 나고 물에 살짝만 불려도 오도독 식감이 살아납니다. 신선한 채소를 저장해 먹을 수 있거니와 무를 말리는 과정에서 원래 무에는 없던 몸에 좋은 성분까지 더해진다니 이처럼 지혜로운 음식도 없을 듯합니다. 무말랭이와 말린 고추잎을 넣고 간이 배도록 조물조물 주물러 무쳐내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아따 맛있겠다. 아따 맛있어. 아이 맛있는 거. 홍철님 하나 잡숴볼라? 여기서 부으세요. 내가 내줄게. 아이고 맛있구나. 아 진짜 맛있어. 예. 근데 이걸 무쳐놓으면 막 그렇게 먹어. 서로 먹으려고 우리 씨놈들이고 서로 먹으려고. 그렇게 싸맸어. 되게 맛있게 먹었어. 이게 참 별거 아닌 밑반찬인데도 굉장히 예. 그래갖고 또 이것을 잘 먹는다고 나보고 영감이 막 진짜 뭐이라 하여. 이것만 많이 먹은다고 막 먹으라 했을까? 이것도 많이 먹어야 좋다고 맛나다고 그러고. 나는 이거 맛나게 잘 먹었어라. 가난했기에 그 시절 무 맛은 더욱 달콤한 추억으로 기억되는 거겠죠.
무청은 그대로 실에 꿰어 추녀 끝에 널어 말립니다. 오래 두고 먹을 시래기는 데쳐서 널어야 하지만 이렇게 싱싱한 무청은 필요할 때마다 단기간 말려 반찬거리로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나 이렇게 돼요. 일주일 돼야 이렇게 이제 이 물 한 일주일 정도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과정에 들이지요. 그러고 또 다른 놈 갖다 넣고. 그래서 항시 놔두면 안 되지요. 무말랭이와는 달리 시래기는 그늘에 말려야 합니다. 물에 불린 시래기를 꼭 짜낸 다음 쫑쫑 썰어 넣고 장떡을 부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말랭이나 시래기를 몸에 좋은 건강식품쯤으로 여깁니다만 할머니들에게는 배고픈 시절을 생각해야 하는 음식인가 봅니다. 말라 비틀어진 시래기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 없었던 팍팍한 세월이었죠. 옛날에는 이것도 못 해먹는다 그래 마음대로. 왜요? 없으니까 못 해먹게 시어머니들이 이걸 마음대로 먹으라 한다. 시어머니가 해먹으라 해먹지. 못 해먹어. 아, 아무 때나 못 해드셨다는 거군요. 그래야지라 시어머니 허락 받아야 되고. 옛날에는 시어머니들이 밥 너 저녁밥 해라 그러고 이렇게 보쌈 내주고 아침밥 해라 그러고 보쌈 내주고. 우리 싹게. 때로는 양식이 되고 때로는 맛난 반찬이 되어준 참 고마운 음식입니다. 조도군도에는 무려 154개나 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풍광이 뛰어나다는 관매도로 가는 작은 통통배를 불렀습니다. 박 선장님. 아, 이거야. 네네. 이걸 타고 이제 관매도로 들어갑니다. 관매도. 섬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박길석 씨 관매도 지킴이로 통합니다. 저 같은 여행자에게도 길잡이가 되어주는군요. 관매도 하면은 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면서요. 국내 8견이 유명하죠. 만두하네. 여기 경치가 좀 세세히 들여다보면은 배만 타고 이 섬을 154개? 예, 154개. 154개? 그거 뭐 들여다보고 다니면은 정말 해가 가는지 해 뜨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앞에부터가 관매도입니다. 이것도 관매도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는데 저쪽인가? 예, 저희들은 저희 선착장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는 세월의 흔적을 마치 나이테처럼 안고 있는 섬. 안개에 휩싸여 있어서 그런지 더욱 신비로워 보입니다. 관매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동그란 바위 하나 보이시죠? 그것이 이 관매도의 8경 중에 하나랍니다. 내려가서 구경하고 가시죠. 멀리서 볼 때는 작은 바위돌로 보였는데 가까이 다가가니 제법 규모가 큽니다. 파도에 실린 독이 아닌가 아마 저 위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 꽁돌이라고, 꽁돌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손가락을 이렇게 꽉 눌러놓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신선들이 이걸 가지고 공기놀이를 했다는군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꽁돌이 놓여져 있는 갯바위는 관매도 주민들만이 아는 황금어장입니다. 요즘 낚시하는 재미에 세월 가는 줄 모르신다는 박용배 할아버지. 미끼를 끼워 낚싯바늘을 던지니 자그마한 물고기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네, 바로 졸복이라는 녀석들입니다. 음력 2월과 3월 2달간만 잡히는 졸복은 관매도 사람들에게 보약으로 통합니다. 한 10번 정도는 와요. 졸복 잡으러. 네. 그러면 한 2번, 3번 잡아가지고 한 대씩 구워먹고 그래요. 혼자서는 못 먹으니까 네. 그 사람들도 못 낚은 사람들 네. 좀씩 주고 한 그릇 떠줘요. 크기는 작지만 그래도 독이 있는 고기라고 배를 풍선처럼 부풀려 성을 내고 있습니다. 졸복이 잡힐 무렵이면 관매도에서는 집집마다 연중 행사처럼 졸복국을 끓여 먹습니다. 졸복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재료가 바로 시래기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맑은 복국을 즐기지만 관매도 사람들은 시래기와 졸복을 솥에 넣고 뼈와 살이 다 으스러질 정도로 푹 고아 약처럼 먹습니다. 오늘 솥단지를 걸었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 두 분 다 졸복국을 그리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이 잡아온 졸복으로 국을 끓이곤 했는데 유난히 졸복국을 좋아하던 아들 생각에 할머니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무슨 것이요? 다 약속 먹었어. 네? 약속 먹었어. 내나 다 먹었어. 그런데 안 죽고 이래요. 그래서 죽어야 근데 내가 우리 아들만 살았어도 내가 그건데 우리 아들 죽어요. 2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조성채 씨는 할머니에게 좀 각별한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섬을 떠나 도시로 나갔건만 홀로 외딴 섬에 남아 어머니 곁을 지켰죠. 아직 마음으로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한 어머니는 이제 졸복국 한 그릇으로 아들을 추억합니다. 며느리 이현심 씨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에 바쁩니다. 톳을 갈아 넣고 열심히 칼국수를 밀어냅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죠. 사실 그 무엇이 지금 어머니의 마음속 아들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깟 칼국수 한 그릇이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싶어 정성을 쏟습니다. 네, 톳이 들어간 국숫가락이 참 먹음직스럽습니다. 하지만 며느님의 걱정과는 달리 어머니는 어느새 벌써 기운을 차리셨는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돼 자식들 키우느라 등이 다 휘었건만 여전히 어머니를 지탱하는 힘은 평생 몸에 밴 노도입니다. 저녁 밥상에 올리라고 어느새 싱싱한 풋마늘을 뽑아 놓으셨습니다. 따스하고 부지런한 어머니의 손끝에서 생명들은 푸른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도시에 있는 자식들의 밥상에 든든한 밑반찬거리가 됩니다. 정정한 팩이요. 96이면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정정하지요. 이렇게 텃밭에 나오셔서 밭일도 하시고 그러세요? 밭에 다 지슴해요. 이 밭에서. 어머니는 흙 위에 앉아 계신 것이 제일 편하신 것 같습니다. 매화가 피었습니다. 거한 향기며 수줍은 꽃망울이 이 섬을 닮았습니다.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오셨어요. 예. 봄비가 살랑살랑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시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기다려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 있네. 이건 무슨 뭐 별거 아니지만 선물이라고. 사탕 씹으시라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6이요. 이야, 허리만 좀 굽으셨지. 그래 이렇게 저 어르신네 모시고 살면은 여러 가지가. 여기 와서 40년 됐어요. 아이고 참 이렇게 늙은 부모님들 모시고 이런 거 보면 참 존경가요. 네. 이거는 이제 톡 칼국수고요. 톡? 톳을 갈아서 반죽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저희 바다에서 나온 그 쫄복이라고요. 어이 쫄복이로 정말 조그만 복들이 들었네요. 고기 조금 해가지고 이제 가버리니까 녹아지죠. 잘 가서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잡숴도 됩니다. 책임지시고. 예. 어머니 이거 잡숴보셨어? 저 쫄복. 난 무거 쌌어. 언제 잡숴쌌어요? 많이 잡숴놨다. 많이 잡숴보셨구만. 이제 병원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병원에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이야, 그러시네. 한 번도? 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게 먹으면 이게 적은 모기 가지고 새끼 모기 가지고 있는 독이 더 강하다 그래요? 이건 손질만 잘하면은 손질만 잘하면 잘 삶고 그러면. 그냥 벨부터 머리 있는 부분까지 다 쳐낸대. 네, 머리도 잡수고 나는 내장만 다 제거를. 내장만 제거. 네. 이거 잡숴요. 마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고부간을 보니 제 마음이 다 따뜻해집니다. 마침 봄비가 달콤하게 내립니다. 아유, 이거 봄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목마름을 지금 해결하고 있을까. 아, 아줌이 나 가요. 선생님, 이거 가져갔어요. 그 뭐야? 콩 말린 거에 가져가세요. 아이고, 그 여통선 햇볕 살 말린 걸 놔주면 어떡해. 아이, 가져가세요. 그냥 걸쓰라. 끝나서 사는 걸쓰라. 선생님, 의사 이놈 갖고 와주세요. 아니야, 여기 가면 차 있어요. 괜찮아. 들어가셔. 안녕히 계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따스한 온기를 머금은 흙은 진도를 온통 초록의 생명들로 물결치게 합니다. 겨울에서 봄까지 무, 대파, 봄동 같은 월동 채소들이 앞다퉈 출하된다고 하는데요. 연초록으로 곱게 옷을 입은 봄동들도 어머니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서운 겨울을 이겨낸 봄동은 배추보다 더 고소하고 진한 맛을 낸다니 청출어람이란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 속에 딱 파묻혀 있다가도
태양이 비쳐서 눈이 녹으면은 파르다니 나옴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엄마들 보고. 나 살아서 나왔어요 그러고. 네. 아삭한 식감에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난다네요. 아 이렇게 밭에서 낳은 이 봄동을 그냥 바로 따서 드셔도 괜찮아요. 예, 생각 올라가. 속이 안 좋다 이거 먹으면 속이 빨아. 흙 조금 묻어 있는데 괜찮으세요 드시는데? 괜찮으세요? 풍성한 수확물 덕분에 살림살이는 넉넉해지지만 진도 어머니들은 사시사철 계속되는 밭일에 허리 한 번 펼 새가 없습니다. 진도 어머니들은 아리랑 한 사랑으로 고단한 일의 피로를 풀어냅니다. 비옥한 토양과 기후로 옥주골이라 불렸던 진도에는 수백 년 전 이곳에 터를 잡은 뿌리 깊은 종가가 있습니다. 이제는 노 부부만이 살고 있는 창룡조씨 종가. 고적하던 종가가 오늘따라 분주합니다. 손님 치레가 끊이지 않았던 종가에서 무는 살뜰한 반찬거리였습니다. 제사나 잔치 같은 큰일이 있을 때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한솥 가득 쇠고기 묵국부터 끓여냅니다. (50년) 종부로 살면서 그동안 수백 번은 쇠고기 묵국을 끓여냈다는 종부님. 쌀뜨물을 넉넉히 부어 끓인 후에 쇠고기를 달달 볶아 국물을 냅니다. 무장 갖고 오라고. 예. 그런데 무 넣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무를 통째로 들고 마구 썰어 넣습니다. 칼로 썰은 것보다 이렇게 썰면 네. 더 맛있답니다. 끓일 때 안 부서진다고. 예. 이제는 제대로 된 진국이 우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국물에 맑은 기름이 뜰 때까지 푹 끓인 쇠고기 묵국에 밥 한 술 말아 먹으면 오던 감기마저 도망을 간답니다. 네, 드디어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신우이 내외와 조카 딸이 친정 나들이를 왔습니다. 반가워 어머도. 이리 와. 나는 늘 먹을게. 거기 와서 막 각시는 밥장치하고 서방은 하루 점점 노래 부르고 그러대. 편하게 살지. 오랜만이라 밀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나 가시를 갖고 왔어. 모이시면 좀 어떠세요, 어머니는? 좋지. 좋아. 옛날 얘기도 하고 또 형제간들 뭐 사는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때 안 모이면은 잘 안 만나죠. 조카 딸이 솜씨를 발휘한답니다. 무만두를 빚는다고 하는데요. 동그랗게 썰어낸 무를 살캉살캉하게 쪄내 만두피 삼아 빚는 특이한 만두입니다. 만두 소도 좀 색다릅니다. 간장에 절인 무말랭이와 시래기 무침으로 무의 시원한 맛을 더했습니다. 조카인 정희 씨에겐 옛 추억이 어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큰 수부님은 되게 제가 좀 살았었거든요. 어려서. 근데 참 솜씨가 좋으세요. 깍두기 김치, 뭐 배추 김치가 워낙 잘 담그시니까 작년 가을에 하고 제가 김치 여기서 많이 먹었어요.
어린 시절 한 집에 살았던 조카딸은 이댁 손맛을 내림할 만큼 손끝이 여물었습니다. 맞네. 만두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싶었는데 미나리를 데쳐서 모양 좋게 동여맵니다. 빚어진 음식의 맵시가 반가의 음식답게 아주 얌전하고 정갈하지요. 그러면 꺼내보세요. 보기는 좋지만 참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네요. 도대체 우리 음식에는 왜 이렇게 무가 많이 들어가는 걸까요? 무 시루떡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루떡에 무를 썰어 넣으면 떡을 먹고 체할 염려가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모든 요리에 다 물도 무즙을 이용한다든지 찌꺼기 짜갖고 그걸로도 또 만들 수 있고 정말 흔하면서도 귀하게 쓰는 것이 무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밥상 문화에서 무는 필수적인 식재료였습니다. 소화를 돕고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었기 때문이죠. 좀 특별한 무 음식을 맛보러 종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인의 밥상에서 나왔습니다. 라고요. 예. 반갑습니다. 정 선생님. 52대성입니다. 아유, 뭘 줄줄이.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무 음식이 줄줄이 나오네요. 사랑간에 이렇게 봄비가 그냥 흠뻑 내려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농사에 좋은 거죠, 지금? 네, 좋은 편입니다. 농사에 좋은 거죠? 네, 농사 절입니다. 네. 종갓집인데요. 종대기죠, 그죠? 네, 종갓집. 네, 종갓집에서 이 해잡수는 음식. 무로 겉을 싸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찌꺼이죠? 예. 살짝만 이렇게. 네. 설컹 무 씹히는 맛이 괜찮네요. 무로 할 수 있는 요리가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서민의 밥상에서 왕의 밥상까지 신분 과를 막론하고 무만큼 두루루 무궁무진하게 쓰였던 식재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렸기에 무는 여럿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는 많이 베푸셨다고 그래요. 예. 이 음식 같은 것도 많이 해서 나눠주시고, 부족한 집은 곡식 좀 나눠주시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가 지금 자가일초입니다. 그래서 조시하 씨가 정말로 아주 현장같이 사등이고. 네. 그러니까 제삿날이면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집도 오고 뭐 전부가 이렇게 온화하게 살았습니다. 네. 예, 이거 다 오셨네. 해산물을 많이 먹는 섬마을에서도 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듬북이 따다가 무시밥 해 먹자. 농사일이 한가해질 때면 조도의 아낙네들은 찬거리를 구하러 갯바위로 나갑니다. 아직 바닷바람이 쌀쌀하지만 바위마다 숨어있는 진귀한 해초를 찾는 재미에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요즘 뜸부기가 한창 돋아나고 있습니다. 청정한 바다에서만 나는 뜸부기는 톳하고 비슷하게 생기는데요. 진도에서는 제사상에도 오를 만큼 귀하게 여기는 해초입니다. 아이고 바람 되게 많이 분다. 춥다 그지? 도시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마음도 편안하고 그래도 또 도시 생각이 날 때는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좋아요. 젊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섬마을에서는 일을 하는 것도
나누는 것도 자연스럽게 함께 하게 됩니다. 일 년 전 도시 생활에 지친 남편을 따라 섬으로 들어온 경희 씨. 함께하는 이들이 없었다면 낯설고 외로운 섬 생활을 견딜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적응도 그렇고 지인들도 없고 아는 사람들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언니들 도움 없었으면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외롭고 섬이 좋기는 하지만. 얼마큼 땄어? 많이 땄어? 그럼 집에 가서 이제 해 먹을까? 네가 제일 많이 땄을걸? 가자. 새 여인은 바다에서 뜯어오고 건져온 것들로 조도의 특별식을 준비한다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무입니다. 무를 숭숭 썰어 손밑에 수북히 깔고 밥을 안칩니다. 다른 고장의 무밥과는 달리 진도 무밥에는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무 위에 쌀을 조금 넣고 뜸부기와 굴, 고구마까지 청청이 4단으로 탑을 쌓듯이 올려 밥을 짓습니다. 섬에서 구할 수 있는 온갖 곡식과 해초, 채소가 들어가는 셈이죠. 시간 쌀이 이렇게 많이 남아들고 하지만 옛날에는 쌀이 부족하지 않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무밥도 해먹고 주로 이렇게 사람 동네 사람 딱 모으면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눠 먹고 그래요. 1년 365일이 보릿고개였던 섬마을에서는 곡식이 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로 양을 늘리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무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낸 셈이죠. 그 옛날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었지만 달래장에 쓱쓱 비벼 먹는 달콤한 무밥은 이제 입맛 없을 때 별미로 먹는 영양식이 됐습니다. 무로 담근 동치미 국물도 알뜰하게 요리 재료로 씁니다. 옛날에는 조도에는 고동도 바다에 가면 흔하고 무도 흔하고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물회를 해서 먹었어. 거북손이나 고등 같은 어패류를 넣고 시원하게 물회를 말아 먹습니다. 이거는 고동이고요. 네. 이거는 군봇이라는 거. 군봇. 이것도 다 요 네. 앞바다에서 다 캐신 거예요? 네. 이런 뭐 음식 재료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네요. 그러죠. 다양하죠. 뭐 별로 그렇게 장을 보실 뭐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좋아요. 동치미 국물을 말아낸 물회는 탄산음료처럼 톡 쏘는 맛을 내는 데다 어패류의 싱싱함을 유지해 줍니다. 조도 여자들이 갯가로 나간 사이 남정네들은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 일은 막내 시동생 박헌석 씨가 담당입니다. 지금 어디 나가시는 길이세요? 통발. 이 통발 걷는 일은 여기 지역 남자분들이 하시는 일이세요? 네. 통발에 과연 뭐가 들었을까요? 가만 있어보자. 오늘 몇 마리나 잡으려고 한번 보자. 안 틀어지지. 근데 여기도 있다. 예,
광어도 보이네요. 광어 한 마리하고 또 농어도 보이는군요. 요즘은 산란을 앞둔 숭어가 들었습니다. 사철 넉넉하게 산물을 내어주는 바다 덕분에 반찬 걱정이 없었던 조도 사람들. 오늘도 바다에서 넉넉한 별미를 건져 올립니다. 특별하게 어종이 많이 잡힌 건 없고요. 가끔 보면 이렇게 무대기로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한 4-5마리씩 막 보통 잡아요. 지금 보니까 그 통발에 아무런 미끼도 없더라고요. 네, 미끼 안 넣어요 여기는. 우리가 먹을 건데 미끼 넣어갖고 뭐 많이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만 있는 만큼만 잡아요. 따뜻한 난류가 올라오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서해와 남해가 교차하는 조도 앞바다는 계절마다 잡히는 어종도 아주 다양합니다. 콩 한 쪽이라도 생기면 나눠 먹는 것이 이 달라진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섬마을 인심입니다. 많이 잡았네. 장어도 있고, 광어도 있고, 우럭도 있고. 오늘처럼 고기가 많이 드는 날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생선 비늘을 긁을 때 무조각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비린내도 덜하고 비늘도 덜 튄다고 합니다. 두툼하고 길쭉하게 썬 숭어회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짬뽕회를 해서 먹습니다. 중국집에서 먹는 짬뽕이 아니라 회와 여러 가지 채소, 해초를 함께 버무렸다고 해서 짬뽕회라고 부른답니다. 알면 알수록 섬의 음식들은 재미있습니다. 언니 맛있게 됐어? 무친다고 무쳤는데 맛있게 무쳐졌는가 간 좀 볼까? 그래 보이네. 이따 먹지. 한번 먹어보쇼. 이렇게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다 보면 이런 게 사는 재미가 아닐까. 섬에 들어오기 정말 잘했다 싶습니다. 겨울철에는 매일이다시피 같이 모여서 이렇게 숭어 나오면은 제철에 맛있는 거 해먹고 제철 음식으로 바다 텃밭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마음껏 즐기면서 맛있는 거 먹고. 진짜 정 많고 진짜 남달라요. 제가 여기 고향은 아니지만 정말 고향 같고 살고 싶은 곳. 바다의 맛과 육지의 맛이 어우러진 숭어 짬뽕. 함께 정을 나누는 넉넉함까지 선사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는 생선을 잡고 여기 이제 이 섬 꼭대기 흙에서는 물을 키우고 그렇죠. 물은 잡는 게 아닌가? 아까 제 잡았는데 이렇게. 어디 다 왔어요? 네, 다 왔습니다. 이쯤입니다. 어디? 아, 막히. 저도 오늘은 섬 사람이 되어 어울리고 싶습니다. 452호 모래미로. 아유, 네. 이게 생선. 네, 숭어조림이요. 숭어조림. 네. 저긴 뭐 갖고 끓고 네, 있어요? 무밥이요. 무밥? 네. 무밥을 한 조각질해서. 네. 한번 보세요. 이야, 이건 뭐 네. 육해공군이 다 들은 것 같네. 굴밥. 육은 안 들었어요, 근데. 육은 안 들었네? 굴하고 듬북이하고 무하고요. 아이고, 보고 싶다. 네, 한 그릇 잡수셔요. 밥 좀 퍼주세요. 와, 냄새하고. 참 머리가 좋소. 그가 감기 걸렸다 그러니까 가면은 뭐 했는데 금방 만들어 놓으셨네. 네. 저희는 또 꿀이 또. 감기 중인 저를 위해 무즙을 만들었군요. 고맙습니다. 먹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네. 얼른 들어오세요. 아이고. 여기도 무가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습니다. 네, 오늘 이 양념 이걸로 이제. 네, 달래장에 비벼 무밥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네, 이거 재밌으신가? 예, 재밌습니다. 네, 아주 구수한 맛입니다.
곡식과 어우러질 때도 해산물과 어우러질 때도 무는 충실하게 제 역할을 해냅니다. 숭어 짬뽕. 그 짬뽕 이런 거 섞었다고 그런 건데 다 섞어서. 무가 그 소화 작용도 해주고 저 살균 작용을 해준대요. 어렸을 때부터 무가 키우시면서 뭐 재밌는 얘기 없었어요? 무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학생 때 어울러 다니면서 밤에 가끔 뽑아다가 그냥 서로 그냥 등단 나누고 이제 그래 장난. 시골 인심이 전에는 참 풍부하고 좋았는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시골 인심도 많이 각박해졌어요. 나도 이 나이 들었으면서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변했어. 옛 것이 그리운 게 많으면 변한 게 많은 거죠. 그죠? 자기가 배고픈 거.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늘 곁에 있기에 우리는 가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품는 포용력과 변함없는 싱싱함으로 밥상을 지켜온 무. 흔하지만 귀하게 여겨야 할 우리 밥상의 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